안녕하세요. SM 프리미드에서 바이올로지와 메디컬 테크놀로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릭 김성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착실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실력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의대생, 수의대생, 약대생으로서 1학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제자들의 성취감으로 가득한 행복한 생활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준비자인 기쁨, 행복한 공부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하고 싶었던 공부이기에 너무나 재미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 비해서 착실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많은 제자들은 본과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렉처 슬라이드나 렉처 노트, 서머리 노트와 위클리 퀴즈 또는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현지 수업에서 복습과 예습에 이용하고 있으며 준비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하게 친절하지도 않고 빠르게 진행되는 방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는 의학기술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숙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어서 여만했던 의학계열 공부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그에 합당한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다거나 또는 수석이나 차석, 장학금 같은 목표를 세우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신이 채찍질하면서 슬기로운 선순환의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몇 개를 발췌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행학습을 한 덕분에 그나마 덜 불안감을 느끼고 조금 더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가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제자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수업할 때가 너무 구릿다는군요. 그래서 저는 모lecular cell biology라고 하는 분자생물학 세포학 첫 번째 미드텀에서 그쵸. 10점 만점에 9점. 아이고 90점이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아직 점수는 안 나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잘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 오고 나서 확실히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염원했던 공부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선배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걱정을 좀 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만에 제 연락이 된 것 같네요. 바빠서 서로 잘 연락을 잘 못하는데요. OT주부터,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첫 주부터 너무 진도가 나가고 해부학 실습 시간에는 정말 많이 배우게 됐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정보량이 근데 많기는 많아서 그리고 교수님들이 정말 PPT 수업 자료들을 휙휙휙 넘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네.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제 얼굴을 보러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렇죠. 10월 달이면 중간고사 본 직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네토미에서 5점 만점에 5점. 10점 만점에 5점이 아니고요. 5점 만점에 5점을 받아서 만점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수월하게 공부가 진행이 되어지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바이올로지 시험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받고 4.5점 받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얘기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배웠던 토픽들이 나와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달해 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가 꽤 많이 어려울 텐데 잘하고 있니? 물어봤더니 네, 나머지 시험들은 대부분 다 만점, 아이고, 만점 아니면 90% 정도로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네요. 역시 준비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쵸 자기 공부 바빠서
카톡을 너무 늦게 확인하는데 여기에 나와져 있는 얼마 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저랑 같이 써머리 노트나 렉처 노트에서 썼었던 사진들이 너무 보여서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나토미가 워낙 어렵고 양이 많은데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어나토미가 꾸준히만 하면 쉬운 과목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어떤 악조건에서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저희가 두 번째의 소주제로 잡아보았어요. 아시겠지만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상당한 변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헝가리 의학계열 수업의 경우에는 written test라고 하는 필기 시험 이외에도 oral presentation, 구술 면접 시험이라고 하는 큰 변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많은 변수들은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조건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과목 유급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미리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제목들을 잡아봤고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나토미 같은 경우는 가장 악명이 높은 세 분 교수님 중에 한 분 교수님이 걸렸는데 이분의 성함은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신생에 담겨있기 때문에 지웠고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10점 만점이 그러니까 만점이 3점인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5점 만점이니까 굉장히 짱 교수님이 이제 그 시험으로 걸렸는데 세미파이널 때는 그렇죠. 기말고사 얘기합니다.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좋은 교수님이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수 바이 교수라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교수님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점이 3점인 교수님한테서도 3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좋게 작용했네요. 교수님이 잘 걸려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이런 얘기를 해주죠. 미리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솔직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것 같은 경우에는 어나토미 교수님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근육만 단달 외웠대요. 근데 시험을 봐주시는 교수님이 뼈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뼈를 좋아해가지고 다행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페일은 안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이고 나 이제 뼈도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주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네요. 네. 최악의 사태를 막고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 점을 알았으니까 충분히 잘 극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러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 그 이후의 학년에서도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탄탄한 기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점수를 만드는데 토대로서 작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제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의대 2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그 어렵다는 피지올로지 부분이 저와 같이 바이올로지하는 공부 부분과 굉장히 방법이 유사해서 굉장히 괜찮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고요. 오히려 2학년 때 배우는 마이크로 뉴런 쪽이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진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학년 또는 그 이후 학기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주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주제는 지속적인 소통의 힘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입학과정 및 본과반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음에도 워낙 배워야 되는 양이 방대하고요. 담당 교수님들마다 선호하시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수업 직후 또는 시험 직전에 본과반에서 준비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본다거나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요. 족보 문제들 중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족보들, 문제 자료들은 학기마다 변하게 되는 커리큘럼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다음 시즌의 본과반 수업 및 자료를 직전 학기의 선지 수업과 가장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된 제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첫 학기를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몇몇 사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량과 심도한 내용들이 다뤄지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약 이틀에 걸쳐서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로얼림의 스페셜 리전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 본과반에서 썼던 그 그림이라든지 조금 더 유용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로얼림에는 어떤 스페셜 리전이 있고 이 로얼림에 femoral 링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으며 이 링을 통해서 어떤 캐널, hernia라고 하는 탈장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답변을 해 주었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탈장, hernia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깔끔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중간고사 직전인데 다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Molecular Cell Biology, 분자세포 생물학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아시는 것처럼 DNA와 RNA 구조 차이를 이용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세슘 클로라이드를 이용한 density gradient를 만들게 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번 학기에 몰리큘러 셀 바이올로지에서 나왔구나 하는 내용들도 저희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근육 부분인데요. shoulder girdle에 대한 근육들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질문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서 굉장히 좀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supraspinatus insertion에 나와 있는 greater tuberosity와 그 tubercle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도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 학생 공부가 얼마만큼 잘 돼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이틀에 걸쳐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제 플렉스 스위치에서 한 번에 다 나갔다고 하는군요. 진도가 빠르긴 빠르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tuberosity와 tubercle이라고 하는 게 조직학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어떤 아틀라스 책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보면 훨씬 더 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네요. 바로 메시지가 안 왔는데 이해가 됐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는 투버클과 투버로시티가 굉장히 잘 중요하게 다뤄졌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carpal tunnel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할 때 그 터널이거든요. 그 손목에 있는 부분에서 flexor retinal column과 이런 텐던이나 flexor carpi radialis 그런 근육들 4개가 통과하는데 3개가 통과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얘들이 이 텐던이 flexor retinal column 밑에 통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이거 본과목에서 쓰이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지게 되고 6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누어져서 도소포드, 등 쪽으로 지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해서 답변해 줬더니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 줬더니 이해가 깔끔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네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서는 카플 터널, 손목에 있는 터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히스톨로지에서 이번 학기에
조직하에서 스테이닝 방법 자체를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셔서 "선생님 저 어디 봐야 돼요?" 라고 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을 보면은 아마 제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 이번 학기 시토로지 부분에서 스테이닝 방법을 주로 다뤘으니까 다음 학기에도 분명히 그렇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디스컨티뉴어스 이것도 이제 앞부분인데요. 조인트 부분이 타이트 조인트와 리스트럭ted, 리미티드 프리 조인트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데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존재하고 여기에는 sternoclavicular joint나 그다음에 discontinuous join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다행히 잘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과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게 그나마 잘 공부가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안 들었으면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힘들 뻔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예 역시 수업이 너무 빨라서 휘리릭 뒷자청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어떤 교수님은 어느 내용을 좋아하신다 그런 것들까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스톨로지에서 갑자기 염색법이 나온다고 하면서 요 내용의 자료들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같이 있게 되고요. articular phobia라고 하는 거에서 포비아가 뭔지를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쭉 답을 해 주었더니 이해가 돼서 감사하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게 세시폼 리사스라고 하는 것이 렉 또는 레디우스랑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역시 설명을 해 주면서 이번 학기에는 세시폼 리서치나 이러한 것들이 잘 나오고 있구나. 많이 교수님이 중점을 두시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 제발 여기 있는 문제 좀 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받아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고 어느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다음 시즌의 본과반에서 제자들의 실력으로 녹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서 얻은 의학 계열 대학의 합격이라는 커다란 기회가 입학 전에 준비 부족 과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헝가리에서 고등부리를 내려서 6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 동안 쓰러지지 않고 훌륭한 의사, 수의사, 약사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소중한 자료와 문제와 족보들을 보내준 백수십 명의 제자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착하고 고운 마음이 진학하는 신입생 후배들이 문과반 수업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의대생, 수의대생, 약대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써 진행되는 수업이 입학 직전의 준비 과정인 본과반 수업이며 그만큼 대단히 수준이 높고 선지 수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부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누린 제자들이 입학 전까지 의대생, 수의대생, 약대생이 되었다고 하는 만족감에 나태해지지 않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하여서 채워진 물에 배가 떠오르듯 수부선도이지요. 이국 타양인 헝가리에서 의학도로서, 약학도로서, 수의대생으로서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 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트릭 김성진이었습니다.